자, 물리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물리입니다. 자, 손물리를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물질과 전자기장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단어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한번 볼까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흘렀을 때 주위에 어떤 식으로 자기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연계를 한번 보면 우리는 전에 전자석, 전기를 흘려줬을 때 자석이 되는 것들, 그리고 자기장,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전류를 흘렀을 때 전류에 생기는 자기장과 자기력선, 자기장의 주위 자기장의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가루를 뿌려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기 유도와 상호 유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보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있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직선 전류가 있어요. 직선. 선인 전류가 있고 원형 전류가 있어요. 원형. 전선을 말아서 원형을 만드는 전류가 있고, 원형 전류를 여러 개 이어 붙인 것을 우리는 솔레노이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모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겠죠. 자, 생각 나누기 도입 영상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응? 뭔데? 뭔데? 자, 봐봐. 얍! 오! 나침반에 자침이 움직였다. 우와, 진짜 내 나침반의 자침도 움직였어. 우와, 이야, 손가락 하나로 자기장을 변화시키다니. 너 어떻게 한 거야? 응? 응? 그래서 생각 나누기 영상을 보면, 그죠? 지하철이 들어오거나 떠날 때 나침반을 보면 엉뚱한 방향을 가리킬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침반의 자침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보고 친구와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지하철은 우리가 무엇으로 움직이죠? 그렇죠. 지하철 위에 전선이 있죠. 전선. 전류의 흐름인 전기에 의해서 지하철이 움직이죠. 그래서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전기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당연히 나침반의 자침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력은 자석과 같이 자성을 띤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거나 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성을 띤 물체. 자기적 성질이 자석이죠. 우리가 그래서 자석을 두 개를 N극끼리 부딪히게 되면 서로 밀어내고, N극과 S극을 부딪히면 서로 끌어당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은 뭘까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magnetic field예요. magnetic 공간, 자기가 있는 공간, 그죠? 자성을 띤 공간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자기장, 자기력 선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력 선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장의 방향과 평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력 선을 그리게 되면 자기력 선 방향대로 자기장이 형성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죠. 약속. 자석을 그려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소멸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그죠? 서로 교차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력 선이 이 공간에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공간을 따라 움직일 뿐이지 자기력 선끼리 서로 교차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력 선의 밀도는 자기력 선이 빽빽하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듬성듬성하게 되어 있느냐. 공간에 자기력 선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빽빽하게 몇백 개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력은 어떤 게 세요? 빽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죠. 그죠?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내고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초등학교 때 다 이제 해봤던 내용들인데 1819년 과학자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자기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 도선 주위에 철가루를 골고루 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가루를 쭉 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도선에 전류를 흐르게 한 뒤에 철가루 모양을 한번 관찰을 해봅니다. 그러면 도선의 주위에 철가루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직선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또 한번 놔보는 거예요. 나침반을 놓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 직선 도선은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나침반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전압을 조절해서 전류의 세기를 높여보고, 그러면 나침반의 방향이 좀 더 어떻게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훨씬 빨리 되는지 아니면 천천히 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회전이 쫙, 그죠? 완벽하게 되는지 아니면 회전이 조금 각도가 약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류를 반대 방향으로 흘러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렀는데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는 똑같은 방향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흘렀으니까 다시 위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로 되는지 당연히 반대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형 도선과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관찰하는 실험을 설계해서 한번 수행해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실험. 그래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솔레노이드 주위에는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생길까? 자,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도선은 둘러싸는 원형 모양이 될 거예요. 원형 모양. 그죠? 그리고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의 모양은 직선이 되는 거죠. 이게 책에 있는 그림, 자 116쪽하고 117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더 살펴보면 이 모양을 더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모양은 직선이 되고, 중심에서 벗어날수록 도선 쪽으로 휘어지는 모양이 되고, 그리고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직선 모양이 되는 거고, 내부는 막대 자석이 만든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자, 그림을 살펴보면 더 확실하게 쉽겠죠. 그죠? 그림. 자, 전류와 세기와 방향에 따라 자기장은 어떻게 변하는가? 당연히 전류가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 뒤바뀌게 되면 반대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이용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죠. 그죠?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었는데 이쪽으로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당연히 반대가 돼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특징을 한번 토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해서, 그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변환시킬 수 있지만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방향과 세기를 바꿀 수가 없다. 자석은 우리가 말 그대로 진짜 자성을 띠고 있는 그 물질이잖아. 우리가 전류에 의해서는 얼마든지 세기나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자성 자체는 그 물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자료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을 우리가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실험 영상을 한번 담아봤어요. 그 실험 영상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생긴다.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아래쪽이 플러스고 위쪽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감싸지는 방향, 그죠? 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N 방향이 되겠죠. 플러스가 아래쪽이고 위쪽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르죠. 다시 직선 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어떤 형태로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죠. 동심원 모양 자기장, 그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오른손 엄지손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싸지었을 때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기장의 방향, 그죠? 감싸지게 되면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켜요? N극 가리키죠? 그리고 이렇게 감싸지니까 네 손가락의 방향이 N극, 반대 방향은 S극, 그죠? 이 오른쪽 지금 오른손의 엄지손가락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인 거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랫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아랫방향. 그래서 감싸지는 방향. 내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이 되겠죠. 네. 자,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장의 세기.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엄청 세게 흐르면, 전류가 세게 흐르면 자기장도 셀 것이겠죠. 그리고 도선회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도 약해지겠죠. 그래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교과 개념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가 되었죠. 네. 그래서 확인하기 1번. 자,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어떤 모양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한 동심원 모양이었어요. 동심원 모양. 그죠?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겼죠. 네. 동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같은 원인 거죠. 그 원이 여러 개가 있는 모양처럼 생겼다. 자,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아까 봤듯이 원형 도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형태로 자기장이 생기죠. 안쪽은 지금 뭐예요? 직선의 형태고 가까운 곳은 원형 형태가 되겠죠. 그죠? 형태. 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싸지는 내 손가락의 방향은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 엄지건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도록 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싸지는 방향.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감싸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싸져서 나오는 방향이니까 N극이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선 도선이랑 똑같겠죠. 여기 직선 도선. 여기도 직선 도선이 똑같겠죠. 이렇게 들어갈 때 감싸지고 나올 때 감싸지니까, 그죠? 주위에 동심원이 그리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항상 엄지손가락의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으로부터 거리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교과 개념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중심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평행한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생긴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안에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게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 손가락을, 내 손가락을 감싸줬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다. 아까와 반대죠. 아까와 반대인 이유는 뭐냐? 여기를 지금 도선으로 할 거면 계속 이게 도선을 하면 이 방향이 안 맞아요.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 이 도선이 촘촘하게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하나의 자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자석을 봐서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여기 지금 윗방향이 되겠죠. 여기서 바깥에서 봤을 때. 아, 그럼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이라고 감싸지기 편하게 돼 있죠. 솔레노이드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리키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N극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이쪽 방향은 당연히 S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N과 S의 자석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쪽이 N, 이쪽이 S. 그죠? 네. 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한다. 이게 단위 길이당 코일의 가문수라는 것은 많이 감았을 때 점점 자기장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자기장도 역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고 왔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기를 한번 봅시다. 솔레노이드와 전원을 연결한 후에 A 지점에 나침반 놓았을 때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딘가? 그죠? 지금 이게 플러스가 어디예요? 여기가 플러스죠.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려오겠네요. 내려오는 방향이네요. 그럼 감싸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S극이 되겠죠. S극. 여기가 N극이 되고 이런 방향이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니까. 그럼 여기가 S극이야. 당연히 나침반의 빨간색은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되겠죠. 오른쪽으로. 그죠? 오른쪽으로 빨간색이 되겠죠. 자, 솔레노이드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류가 흐름으로 오른쪽 방향의 직선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죠. 따라서 A의 위치에 나침반을 놓으면 자침의 N극은 오른쪽을 가리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해보기가 있어요. 이 해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일상생활에서 전류의 자기작용을 이용하는 예를 모든 별로 3개 이상 찾는다라고 했었는데 한 사람당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보는 것을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장치의 구조를 나타낸 사진이나 그림을 찾아서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업로드는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이버 카페에다가 A반, B반, C반에다가 예전에 사진이나 자료들을 올려놨었죠. 거기에다가 한번 자신이 찾은 자기작용을 사용하는 예를 한번 장치의 구조나 원리를 한번 찾아서 거기다 업로드를 해놓으면 나중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가 작성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연료 계기판도 이러한 원리가 있다라는 작동 원리를 한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전류에 대한 자기장의 이용 마이크로 로봇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교토의 리츠메이칸 대학.
인체에 이용될 마이크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関大学の我々がやってる研究は、医療応用で、それかというと内視鏡なんかは低侵襲の患者に負担の少ない手術に使う道具として今よく使われていますけども、治療もしていきたいと。で治療には典型的には手術を内視鏡を見ながら手術をするということで、サージェリー用のこういう道具、監視ですね。 상상 속에 인체 잠수정처럼 생긴 이 작은 로봇은 암 조직을 찾아가 잘라낼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다양한 의료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마이크로 로봇의 크기는 2cm, 무게는 5g에 불과하다. 超小型ロボットで先ほど申し上げた内視鏡とか腹鏡とかそういう技術の先を見越したロボットになりますので、まずは、カメラの機能ですね。でカメラの機能に、いろんな波長の光を当てることのできる、光源の機能、それから治療の方になりますと、よくある監視、トゥイザーですね、監視の機能、それから薬で治療する、薬剤投与の機能といったような機能が診断治療の機能としてこのロボットには備わります。 마이크로 로봇은 영상을 전달할 수 있는 카메라를 비롯 진단과 치료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특수 제작한 기기에 넣고 최소한의 절개 후 로봇을 투입해 질병을 정확히 진단한다.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一つは自分で足を持っていたり動く機能を持っているもので、もう一つは磁石を、磁気を使うんですね。誘導の磁気でロボット自身はその磁場からの力を得てですね動くと。で外部磁界を使って、行きたい方向へそのロボットを向かわせる。 마이크로 로봇이 몸속에서 움직이는 원리는 자석을 이용한 자기장이다. 사람의 피부에 해당하는 아크릴을 덮어 환경을 비슷하게 만든 후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로봇을 이동하게 한다. 장기들로 채워진 몸속을 움직이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렇게 톡톡 튀면서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瞬間的に動くのは意図的です。で理由は、お腹の中は柔らかい臓器と、腹壁になってます。そういう柔らかいところではある程度強い力で押さないとその腹壁と臓器の空間を移動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だから、電流を一気に流して大きな動きをしながら、少しずつ動いていくというそういう動きにしました。 마이크로 로봇의 이동 원리는 자석의 N극과 S극을 이용한 자기장이다. 서로 다른 극 길이는 잡아당기고 같은 극 길이는 밀어내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ここに大きな電流を流します。そうするとここに大きな磁石が発生します。ロボットの中には磁性体が入っています。なので磁石に引き付いて移動していく。で、移動したらまた電流を流して、電気を流して磁石を作って、引っ張られて移動していくというこの繰り返しでロボットは体内の中を動いていきます。 네, 잘 살펴보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직선도선 주위의 자기장은 직선도선을 중심으로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동심원 모양이었죠. 동심원 모양, 그죠? 동심원 모양. 그렇고, 자, 원형도선의 중심의 자기장은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형태. 요렇게 감싸진다고 했어요, 그죠? 감싸지는 것도 요렇게 감싸지는 거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진다고 했죠, 그죠? 네.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자기장은 원형도선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형태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 원형도선과 직선도선은
전류의 방향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었어요. 그죠? 감싸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죠?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은,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어떤 방향으로 균열한 자기장이 생겨요? 내부에서는 중심축에 나란한 방향, 그죠? 평행한 방향. 이 평행한 방향으로 균열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창의융합 활동하기, 요것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안내를 할게요. 아까 우리가 조사하는 자료를 냈으니까 요거를 그냥 어플 검색하는 데다가 자기장이라고 검색을 하면 뭐 금속 탐지기도 나오고 자기 센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에 지자기 센서가 있기 때문이죠. 요거를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기장 지도를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게 공부하다가 지칠 때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은 우리가 물질의 자기적 특성 두 번째 시간이 물질의 자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물리를 구독해주세요. 안녕.